네, 다크 투어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스쿨코스 투어 리딩을 맡은 이주민, 권보연, 동승러 뽀입니다. 잠시 후 스쿨에 도착해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예, 비행기 출발하겠습니다. 네. 비행기 가시면서 뭐 M키 끄시면 이제 전경도 좀 보실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그 관광 여행 떠날 섬이에요. 에란겔 섬이고. 여기에는 이방인이 한 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방인 이영준입니다. 저희들의 목적지는 밀타파워입니다. 키보드의 M키를 누르시면 저희가 지도를 열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 지도상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밀타파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타고 있는 비행기에서 낙하하여 밀타파워로 이동하게 될 텐데 제가 신호를 주시면 곧바로 F키를 눌러서 낙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2, 1 낙하. F키 눌러서 낙하해 주세요. 네, 그럼 조금 이따 제 구호와 함께 낙하하시죠. 준비합시다. 3, 2, 1. F키 낙하. 자, 우리 뛸게요. 셋, 둘, 하나, F 눌러주세요. 낙하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에 보면 숫자로 된 나침판 보이죠? 거기서 자기가 찍어놓은 팀원들이 찍은 색깔 있는 점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되고요. 아래 보시면은 오른쪽에 산 보이고 밀밭 한가운데 있는 마을, 집이 한 8채 있는 마을 보이시면 제대로 오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 마을을 향해 쭉 오시고 예, 적당한 거리가 되면 아마 낙하산이 자동으로 펼쳐질 거예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뭐 오시기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조교님께서는 예, 혹시 저기 좀 멀리 떨어지신 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고요. 네. 지금 보면은 저희 팀의 이제 녹색 백호 2021 분이 약간 저 뒤쪽으로 떨어지셨어요. 그분 한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낙하하는 중에 어디로 낙하해야 되는 거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도 그냥 일단 지상에 도착하는 것에 노력을 해주세요. 지상에 도착하시고 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W키를 꼭 누르고 계시면 더 빠른 속도로 지상에 낙하가 가능합니다. 어느 곳에 낙하셔도 상관없지만 웬만하면 물가는 피해 주십시오. 물에 낙하하면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네, 아마 게임에 익숙하신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스쿨로 잘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동 시간이 총 10분 정도 주어져 있는데 다들 무사히 밀타파워로 함께 이동해서 예, 문제없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너무 잘 이동해 주시는데요. 심지어 저보다 훨씬 이르게 가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네, 저희 주황색 로족에 낙하하신 2번 님도 네, 게임에 익숙하셔서 일부러 그곳에 낙하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이따가 스쿨에서 만나요. 아까 전에 저희는 이제 사전에 스쿨에다가 핑을 찍어 놨기 때문에 다들 이제 스쿨에 잘 찾아오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는 앞으로 이제 약 8분의 시간 동안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웬만하면 잠시만요. 네, 저기 한 분이 하늘에서 높이 떨어지셨는데 네, 다행히 무사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는 일단은 스쿨에 모여 있을 것이고요. 네, 스쿨의 강당이라는 곳에서 저희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나 강당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동상 앞에 서 계시면 제가 주기적으로 강당까지 안내를 드립니다.
예, 저희가 낙하는 지금 성공적으로 많이들 하셨고요. 조금 멀리 떨어지신 우리 동료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오실 때까지는 잠시 마을 좀 둘러보시고, 뭐 마을 근처에 밀밭 같은 데도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한번 둘러보시고, 예, 시간 많으니까 잠깐 구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3팀, 지금 마이크에는 3팀이 같이 있는데, 저는 3팀이 지금 어디 위치해 있는지는 잘 보이질 않아요. 3팀도 혹시 그 배그 좀 하신 분들 있으시면 그 지도에 각하 위치 찍어주시고, 뭐 근처에 차량 같은 거 있으시면 동료들도 좀 태워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아직 집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먼저 오신 분들이 늘 심심하죠. 네, 제가 차량을 하나 구했거든요. 제가 태워올게요. 이게 차나 이런 건 저희가 랜덤으로 나오는 거라 경우에 따라 구할 수 있고 없고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2인승이네 또 하필. 그래요? 그리고 참고로 그 차량으로는 우리 같은 여행자들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참가자분들 중에 분명 좀 밀타파워까지 찾아가시는 데까지 좀 애를 먹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혹시 발견하시게 된다면 탈 것 같은 거를 함께 이용하셔가지고 함께 잘 이동해 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 시간 주어진 10분이 꽤 제법 널널해가지고 그냥 뛰어가시기만 해도 아마 목적지에 잘 도착하실 테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굳이 차를 타지 않아도 시간 안에 갈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혹시나 예정보다 한 몇 분 정도 일찍 도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신 경우에는 그냥 남은 시간 동안 자유롭게 그 밀타파워 쪽 돌아다니시면서 산책이나 구경 같은 거를 해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을 제외하고 이제 거의 스쿨에 다 모이셨는데요. 한번 배두님을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핑을 저곳으로 찍으셔서 이제 숙련자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지금 제가 딱 그쵸 정확히 호명을 하니까 스쿨로 오시네요. 아마 숙련자분이신데 좀 여러 가지 무기들을 파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강당에서 잠시 대기를 하고 있죠. 저희는 원래 가장 격전지 중에 하나인 스쿨이라는 지역에서 총을 들지 않고 서로 이제 돌아다니는 행동을 통해서 평소에는 그냥 교전지로서의 가치만 지니고 있던 이 학교라는 공간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화장실 아니면 뭐 칠판 이런 구조물들을 통해 확실히 여기가 학교라는 사실을 총을 쏘지 않음으로써 더 재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조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마음 편하게 한번 주변을 그냥 경치를 본다라는 마음으로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을 쏘지 않고 그냥 걸어가는 느낌은 산책 같은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이제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를 향해 따라오시면 돼요. 저희는 천천히 갈 거예요.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가면서 뭐 심심하시니까 좀 경치도 보시고 하면서 같이 생각해 볼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틀로얄이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그동안 그 시간 동안 혹시 강당의 위치를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돌아다니시면서 여기가 어떻게 생겼구나. 어떤 지형지물이 존재함으로써 또 하여금 실제로 학교였던 공간임을 재구성하는 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분은 또 체육관에 와서 열심히 무기들을 줍고 계시네요. 지금 보면 네, 다 오셨네요. 스쿨 지역은 일단 강당에 모여 계신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제 스쿨 지역 안에 다 계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한 2, 3분 정도 남았는데 네, 스쿨 안을 조금 돌아다니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돌아다녀 주시고 만약에
정말 어딘지 모르겠다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동상 앞에 모여주세요. 2분 뒤에 제가 강당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오고 계신가요? 저희 이동 시간이 아직도 그 5분 가까이 남아 있어가지고 너무 초조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밀타파워에서 진행될 이벤트는 약 4분 뒤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 밀타파워 쪽에 오셔가지고 주변을 삥 한번 둘러보시면 가장 거대한 탑 형태의 구조물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건물이라고 알고 있는 구조물이죠. 그 이벤트는 그 원자력 발전소 건물 밑에서 처음 진행될 예정인데, 보면 그 건물이 총 두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온전한 형태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완전히 파괴된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물 중에 파괴된 형태 밑에서 이벤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 동물의 숲은요, 경쟁보다 협력이 훨씬 중요해요. 누구나 처음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누군가 죽인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채집하고 만들고 그리고 키우고 기르는 것이 중요한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배틀그라운드 플레이어들이 이 아름다운 곳에서 왜 서로를 죽고 죽이는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진짜 재미있나요? 정말 재미있으세요? 전 여러 차례 총에 맞아 죽었지만 곧 다시 낙하산을 타고 이곳 에란겔에 날아와서 아이템을 줍고 배낭에 넣고 또 줍고 배낭에 넣고 이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솔직히 전 지금 제가 가방에 넣는 물건이 무엇에 쓰는 건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엔 일단 그렇게 모아놓고 보는 것이 동숲러인 제 습관이에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면 어렵게 수집한 것들을 친구들을 위해서 기꺼이 선물하기도 하죠. 저만 이곳에서의 경험이 낯설고 어리둥절한 것일까요? 왜들 서로에게 총을 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동물의 숲에서 항상 새총을 가지고 다녔는데요. 그러긴 했지만 그건 배틀그라운드 플레이어가 서로를 향해 총을 쏘는 이유랑은 정말 다른 것이었어요. 저라면 있죠. 이렇게 멋진 학교가 폐허가 되었다면 죽고 죽이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다시 멋진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전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이런 생각하는 거 나쁜 일까요? 혹시 저 말고 다른 세계에서 넘어온 플레이어가 계시다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무대 위로 달려나와 주시겠어요? 배틀로얄, 우리가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원래대로라면 게임 안에서는 모두가 경쟁자고 또 쏴 죽여야 할 누구였다라는 건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서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게임이 2017년에 나왔는데 사실 이 게임보다 먼저 그 배틀로얄이라는 개념을 얘기했던 건 아마 연배가 좀 되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999년 20세기 말에 있었던 배틀로얄이라는 소설과 영화죠. 일본에서 나왔던 그 소설과 영화는 당시에 굉장히 좀 센세이션이었는데 내용을 간단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여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되게 절해고도의 어느 섬에 일본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이제 데려다 놓고 무기를 하나씩 주고는 자, 이 섬에서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싸워라라는 내용을 다뤘어요. 똑같죠?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의 룰하고. 예.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그 뭐랄까 일본 사회, 그러니까 좀 전체주의적이고 갈수록 우경화되어가는 어떤 일본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다룬다는 점에서 센세이션을 했고 어떤 사회 비판적인 SF로도 상당히 주목받은 컨셉트였어요. 근데 이제 1999년에 나왔던 그 어떤 배틀로얄이라는 하나의 장르 혹은 문법이 디지털 게임으로 들어와서 2017년에 처음 출시된 것이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죠. 자, 여기 우리 조금 언덕 위로 올라가서 좀 사람들을 모아볼까요? 예, 지금 저 있는 데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저 뒤에 약간 멀리 계신 분들은 한번 조교님이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에요, 여기. 자, 우리 친구들 불러봅시다. 점프, 점프. 우리 이쪽으로 와라. 여러분, 잠깐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곳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바람에 날리는 흔들리는 나뭇잎도 보이고요. 정말 풍경이 멋져요. 바람이 적당히 불어오고요. 제가 지금 동상 앞에 조금 높은 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병호님도 잘 찾아오셨네요. 네네. 네,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제가 듣기로는 뽀님이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실천, 행동, 결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 가상세계에서 다른 가상세계로 이주를 시도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적어도 동숲러뽀가 이주 실험을 하는 첫 번째 플레이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르 플레이어들의 이야기를 아세요? 우르는 2000년대 초반 제법 인기 있었던 게임이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게임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게임이 서비스를 중단하자 좀 낯선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르 플레이어들이 게임 세계의 주인, 이곳의 종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플레이어라고 주장하면서 베어닷컴 같은 다른 가상 세계로 대규모 이주를 감행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서비스가 사라졌으니까 다른 서비스를 찾아서 떠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르 플레이어들은 더 특별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음악과 춤을 좋아하고 또 스포츠를 즐겼던 우르 사람들이 새로 이주한 가상세계 데얼닷컴에서도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집스럽게 이어나갔다는 사실이에요. 데얼닷컴에서 우르 플레이어를 만나면 마치 고향 사람을 본 것처럼 반가워하고 함께 어울렸다고 하죠. 중단된 게임 세계에서 이주한 우르 플레이어들은 스스로를 우르 난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그들의 이주가 게임 세계를 이어가고 확장할 수 있는 핵심 세력이 플레이어라는 걸 선언하고 변함없이 우르 플레이어로 살고 있음을 알리는 아주 의미 있는 정치적 선언이었죠. 이런 이야기를 커다란 동상 앞에서 하니까 어쩐지 우리가 대단한 정치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음, 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플레이어라는 말을 들으면서 약간 또 의문점이 든다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과거의 명사들은 사실 직접 총을 쏘고 화약 냄새를 맡고 피 냄새를 맡으면서 그런 전장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의 전쟁은 버튼을 누르는 게임과도 같은 일이 되어버렸죠. 그거 아세요? 미군들은 무기를 조종하는데 진짜 엑스박스 조이스틱을 친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게임 환경을 이용해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거죠.
장소의 위치나 목표물을 적중시키기 위해 줌인, 줌아웃, 클릭하기 등등으로요. 배틀그라운드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도를 보며 내가 있는 위치와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확인하고 또 랜덤하게 놓여 있는 아이템들을 파밍하며 플레이 실적과 성과를 높여야 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게임 안에서의 시각과 내 시각을 일치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게임 세계에서 막 이렇게 조작해야 되는 그런 이미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기계의 이미지와 내가 합쳐지도록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플레이어가 마치 구체적인 공간 안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경험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지금도 들리는 소리처럼 이 소리의 공간감, 발소리, 바람소리, 또 바람에 따라 흩날리는 나뭇잎 등은 온전히 몰입하게 만들잖아요. 이와 같은 이미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게끔 이끌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크린이 유도하고 있는 플레이어의 행동은 과연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걸까? 혹은 플레이어는 중심에 있다고 하는 착각 안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이와 같은 이미지를 그저 수용해도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긴 했었거든요. 네, 다들 무사히 잘 도착하셨나요? 그 파괴된 원자력 발전소 건물 밑으로 오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파괴된 잔해들 더미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지금 가장 잔해들 더미 가장 높게 쌓여진 잔해들 더미 위에 올라가 계신 분이 오늘 이벤트를 진행해 주실 이방인 이영준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비행기에서도 소개드렸던 이방인 이영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게임의 유저로 와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이방인입니다. 즉 낯선 게임 나라 에란겔에 와 있는 관광객으로 와 있습니다. 온통 폐허로 가득 찬 이 우울하고 절망적인 멸망의 풍경 속에서 무슨 관광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다크 투어리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크 투어리즘이란 이런 폐허, 전쟁의 폐허, 아니면 지진의 폐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온갖 문명의 산물들이 갖가지 이유로 인해서 폐허가 된 것들을 여행하는 그런 취미를 말을 합니다. 일본의 철학자 아즈마 히로키는 체르노빌 닥투어리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아즈마 히로키는 실제로 핵 폭발 사고로 폐허가 돼버린 체르노빌의 그 끔찍한 풍경들을 여행하면서 그 디테일들의 의미를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디테일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성찰하는 과정을 닥투어리즘이라는 형태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란겔의 풍경을 천천히 다니면서 닥투어리즘의 형태로 그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특히 관심 있는 것은 기술의 풍경인데요. 특히 우리는 여기 지금 밀타파워에 와 있습니다. 구소련의 핵발전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여기가 정말 핵발전소인가? 또 이 게임 속에서 핵발전소로 제대로 묘사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게임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동체 시력이 발달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체 시력이란 운동선수들이 빨리 날아가는 야구공이나 축구공 같이 빨리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는 시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동체 시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다 보면 적도 빨리빨리 나타나고 빨리 사격해야 되고 빨리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게임에 굉장히 능숙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좋은 성과를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동체 시력으로 주변의 경치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가, 그런 점에 저는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체 시력과는 반대되는 관조의 시력으로 한번 게임의 풍경들을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너져 내린 발전소 냉각탑 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저 맞은편에는 성안 발전소 냉각탑이 있습니다. 흔히 외국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날 때마다 반드시 이런 냉각탑의 이미지가 언론의 보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뇌리 속에는 이런 발전소 냉각탑만 나타나면 또 어디서 핵 유출 사고가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탑은 꼭 핵발전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석탄이나 석유, 벙커 씌우를 떼는 그런 기존의 화력발전소에도 이런 탑은 있습니다. 다만 그 발전 방식의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탑을 쓰고 있지 않은데요. 저쪽에 한번 망가지지 않은
냉각탑으로 한번 가서 그 속에 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같이 이동을 해보시죠. 폐허 관광도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언덕을 내려가서 자,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제 다른 또 하나의 폐허를 보러 갈 겁니다. 이건 점프해서 가볍게 넘어주면 되죠. 여기서 스페이스를 길게 누르면 쭉 넘어갑니다.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그 열전 달리는 일요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예, 저와 함께 동쪽으로 가시죠. 동쪽으로 쭉 가시면 이제는 뭐를 볼 수 있냐면은 우리 왼쪽으로 보면 강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강을 따라갈 겁니다. 자, 여기입니다. 또 놀러 왔으면 물도 한번 봐야죠. 살짝 발을 담궈 볼까요, 다 같이? 예, 발을 담그면 첨벙첨벙 소리가 좀 나기도 합니다. 우리 강을 따라서 너무 깊이 가진 마시고요. 우리가 강을 건너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눌러서 주변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이동하실 겁니다. 강을 따라 뒤에 이제 남은 사람들을 네, 기다려줍시다. 저기 또 보트를 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에 그 전국 노래자랑 보면 누가 해변에서 말 타다 넘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제 쪽으로 오시고 여기 또 관광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가 보는 관광지라는 게 이렇게 즐거운 관광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크 투어라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따라온 강이 원래는 이렇게 그냥 흘렀는데 지금 제가 딱 보는 여기 보이세요? 여기 한번 와보세요. 여기에 콘크리트로 뭐가 있었는데 부러졌어요. 지금 저쪽 강 건너까지 뚝이 하나 있었는데 무너지는 바람에 이 원래 있던 마을이 물에 잠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게이머들에게는 수중도시라고 불리는 공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거의 허리까지 차오르게 마을이 다 수몰돼 버리고 폐허가 됐습니다. 그죠? 이런 폐허도 이렇게 살짝 넘을 수 있고 조금 깊은 데 가면 수영을 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 섬의 배경은 온통 폐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폐허인 이유는 근데 꼭 뭐랄까? 이게 어떤 이유로 폐허가 됐다 라는 게 중요해 보이진 않아요. 그쵸? 다만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총이라는 이 게임의 주요 공격 무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폐허라는 방식으로 좀 풀어냈다 라고 이 게임의 디자인을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총을 쏘러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동네 구경을 온 마실 나온 여행객들입니다. 근데 총을 내려놓고 이 총싸움을 위해 만들어진 폐허라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좀 새로운 감각들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은폐은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 스산하고 적막한 폐허만을 보게 됐습니다. 이럴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들, 그냥 감각들이 있다고 할 때 제가 좀 신기한 부분은 이런 거였어요. 지금 구소련 배경의 폐허, 그리고 그 속에 섞여있는 그냥 은폐, 언폐물로서의 그 무너진 폐허들을 봤는데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폐허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자주 잘 사용합니다. 여기는 이제 에란겔이라는 섬이었죠. 구소련 배경에. 다른 맵들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멕시코 황무지를 배경으로 한 큰 맵이 있죠. 미라마라고. 또 동남아시아 정글을 배경으로 한 어떤 폐허도 있어요. 그리고 동유럽의 설원을 배경으로 한 어떤 폐허도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폐허를 다루는 방식 중에 놀라운 것은 어떤 폐허도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대도시라는 공간을 다루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쵸? 우리가 런던, 뉴욕, 파리, 그리고 서울까지를 포함해서 이른바 선진국의 대도시는 이 안에서 폐허로 다뤄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탈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면서 같이 움직여봐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출발할까요? 하나, 둘, 셋. 달려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 따라서 잘 가주세요. 네, 저기 앞에 열심히 달려가 주시는데 앞에 지금 열심히 달려주시는 저 빨간색 후드티를 입으신 분을 따라가면 아마 될 것 같은데 아까 전까지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혼자 딴 데로 새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변 분들을 잘 봐주세요. 네, 혹시
이제 뒤쳤다고 해서 막 너무 겁내거나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대열을 유지하면서 다 같이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달려가면서 평소에는 뭔가 늘 이렇게 벌판을 가면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어디서 뭐 적이 총을 쏘질 않을까, 아니면 어디서 누가 나를 저격하지 않을까, 이런 겁나는 요소들이 많고 신경질적으로 조금 예민한 상태였는데, 마음 편하게 한번 배틀그라운드라는 공간 안에서 달려보는 경험을 하도록 합시다. 네, 이 상태로 직진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막 다른 곳으로 빠질 이유도 없고요. 최대한 주변 사람들을 챙기면서 한번 이동해 봐요. 네, 여러분 같이 갑시다. 권보 선생님, 저희가 지금 되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네. 동물의 숲의 달리기와 배그의 달리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저는 배틀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달릴 때 느껴지는 발걸음 소리가 정말 상쾌해요. 제 속도를 느낄 수 있고 제 발에 무엇이 닿는지 느낄 수 있는 이 소리가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틀그라운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시던데요. 저는 이 소리가 반가운 느낌, 또 상쾌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곳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소리가 나면 누군가 나를 죽일 수 있고 또 적이 있을지 모르니까 굉장히 긴장하는 소리로 들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배틀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는 목적이 달라지면 정말 많은 것들의 감각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종말이 오면 우린 무엇을 보게 되나요? 병호님, 혹시 아세요? 네,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안에서 자기장이 계속 좁혀오는 그런 어떤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배틀그라운드의 어떤 규칙은 각자 생존하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규칙 안에서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자기장 안에서 같이 다 함께 연대하면서 뭔가 아이러니하게도 다 같이 종말을 맞게 되는 그와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플레이하는 거를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휴게소처럼 쓰는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도로를 따라서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저를 따라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비가 좀 그쳤네요. 그죠? 자, 이제 슬슬 달려가 보도록 하죠. 참고로 그 쉬프트 키를 누르면 좀 빨리 뛸 수 있습니다. 자, 달려가는 키를 누르면서 쉬프트, 왼쪽 쉬프트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전력 질주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약수터 운동처럼 뒤로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봐야 되니까요. 자, 일단 중간 휴게소에 잠시 도착을 했어요. 아까 실내를 좀 못 보신 분들은 여기서 실내를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한 30초 정도. 원래 패키지 투어는 항상 그렇죠? 자, 지금부터 30초 자유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구경하시고, 잠시 후에 제가 신호를 드리면 제가 서 있는 쪽으로 다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시간이에요. 뒤에서 다른 참가자분이 탈 것을 타고 이동하는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네. 뭐 빨리 오고 계시네요. 부디 낙오되시는 분 한 분 없이 다들 함께 무사히 하얀색 깃발로 갈 수 있도록 희망하겠습니다.
벌써 흰색 깃발 주변에 계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렇죠? 굉장히 빠르시네요. 네. 저희가 곧바로 그 흰색 깃발 쪽으로 가지 않고 흰색 깃발 밑에 보시면 쿼리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쿼리라고 하는 지역을 관통해 가지고 쭉 길이 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길의 가장 끝부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깃발 및 쿼리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길의 끝부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다고 해서 너무 초조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천천히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배틀그라운드에서 이렇게 투어리스트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는 이 경험이 너무나 특별한 것 같아요. 아까 비행을 하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그 이유만으로도 동승러들이 배틀그라운드에 이주해 올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함께 달리는 경험도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서로를 죽이려는 목표 대신에 함께 이 아름다운 곳을 즐기면서 달릴 수 있는 이 순간이 우리가 배틀그라운드를 새로운 목표로 점유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배틀그라운드 입장에선 우리가 말썽쟁이처럼 보일 텐데요. 말썽쟁이들이 펼치는 점유의 투쟁, 변화의 시도, 이런 멋진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배틀로얄, 우리가 서로를 무한한 경쟁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비단 제3세계로 상상되는 어떤 이런 폐허 공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진국 대도시에는 우리야말로 가장 피곤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게임이 배틀로얄이라는 무한 경쟁의 장을 계속 비서구의 폐허들로 드러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더 치열한 배틀로얄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는 그런 감각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 이 폐허는 약간 그런 의미예요. 현실에 존재하는 배틀로얄의 공간이 우리는 자칫하면죠 제3세계 비서구, 그 주변부로 불리는 어떤 곳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위험들에 대해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허에 대한 관광은 총을 접어놨을 때 비로소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게 되는 면이 있어요. 우리 또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해보죠.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다시 펴볼까요? 지도에 보시면 이제 새로운 부분을 하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도의 남서쪽이죠. 저 아래쪽 남서쪽으로 보시면 하얀 깃발이 하나 꽂혀 있습니다. 그죠? 여기 한번 마크를 찍어볼까요? 우리 마우스 우클릭하면 됩니다. 저 하얀 깃발은 뭐냐면 이 안전지대가 최종적으로 줄어들었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안전한 지역이 저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새 우리는 이 하얀 원 기준 원 밖으로 좀 밀려나 있죠, 처음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 안전지대까지 함께 가는 여정을 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 떨어지지 않게 계속 챙길 겁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내가 원래 같이 온 사람이 있는데 안 보인다라고 하면 한번 점프해주세요. 다 있어요? 이 팀은 우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3팀에 계신 분들은 어때요? 혹시 좀 낙오된 분들이 있나요? 자기 지도에서 이 사람 완전 딴 데 있다라고 한번 점프 띄워주세요. 여기 어. 고개 도리도리 해주셨어요. 아, 야, 우리는 초보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낙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제 천천히 그 원 중앙을 향해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온통 폐허로 가득 찬 이 우울하고 절망적인 멸망의 풍경 속에서 무슨 관광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다크 투어리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크 투어리즘이란 이런 폐허, 전쟁의 폐허, 아니면 지진의 폐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온갖 문명의 산물들이 갖가지 이유로 인해서 폐허가 된 곳들을 여행하는 그런 취미를 말을 합니다. 일본의 철학자 아즈마 히로키는 체르노빌 닥터리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아즈마 히로키는 실제로 핵 폭발 사고로 폐허가 돼버린 체르노빌의 그 끔찍한 풍경들을 여행하면서 그 디테일들의 의미를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디테일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성찰하는 과정을 닥터리즘이라는 형태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란겔의 풍경을 천천히 다니면서 닥터리즘의 형태로 그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특히 관심 있는 것은 기술의 풍경인데요. 특히 우리는 여기 지금 밀타파워에 와 있습니다. 구소련의 핵발전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여기가 정말 핵발전소인가? 또 이 게임 속에서 핵발전소로 제대로 묘사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게임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동체 시력이 발달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체 시력이란 운동선수들이 빨리 날아가는 야구공이나 축구공 같이 빨리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는 시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동체 시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다 보면 적도 빨리빨리 나타나고 빨리 사격해야 되고 빨리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게임에 굉장히 능숙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좋은 성과를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동체 시력으로 주변의 경치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가, 그런 점에 저는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체 시력과는 반대되는 관조의 시력으로 한번 게임의 풍경들을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그냥 뭐 계속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네. 내주세요. 현실이면 이렇게 네. 못 뛰었겠죠. 권보 선생님, 게임 속에서 이런 네. 달리기도 이제 기본적인 행동이지만 이제 네. 달리기만큼 오늘 선생님께서 많이 하신 게 점프잖아요. 네. 네, 점프에는 어떤 의미가 맞아요. 있을까요? 달리기와. 사실 점프라는 행위는 그 전에 게임 안에서 동작이라는 것은 사실 표현하고 또 감정을 표현하고 또 뭔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되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죠. 특히 점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높이를 다른 플레이어와 차이를 두게 함으로써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위인데요. 아주 오래전 게임은 이 점프를 통해서 점수를 얻거나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일단 바로 기억나는 거는 슈퍼 마리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마리오는 점프를 하면서 아이템을 먹죠.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게임에서 점프라는 동작이 빠지지 않는데요. 그것은 누군가 나를 주목하게 만들고 싶을 때나 좀 특별한 행동을 하고 싶을 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강당에서는 주목받기 위해서 여러 번 점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떠올랐는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점프만 해도 재밌는 게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게임에서 점프라는 게 의사소통에 이용되는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다 보니까 정말 그냥 그 MMORPG 세계 속에서 점프만 해도 재미있는 좀 웃긴 상황이 생겼던 것이죠. 네, 원래 배틀그라운드의 정식 룰하고는 아마 지금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 안전지대 좁아지는 속도가 좀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저희가 산책을 위한 이제 최적의 경로와 시간을 맞춰놨고요. 차를 타시는 분은 또 차 타시는 그 감각으로 즐기시면 되고, 걸어오시는 분들은 걸어오는 감각으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한번 좀 모여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어디 좀 모이는 자리를 하나 핑을 잡아주시겠어요? 어디쯤 모여볼까요, 조교님? 일단 이 건물 쪽으로 한번 모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아니면 핑을 한번 수로나 잡아주십시오. 수로 쪽에 한번 모이겠습니다. 네, 지금 주황색 그리고 하늘색으로 찍힌 그 지도를 열어보시면 V자로 된 어떤 수로 같은 데에 우리가 마킹을 하나 찍었어요. 그 마크로 일단 저희 관광객 여러분 다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차량을 구하신 분들께서는 차량을 타고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여행객들도 태워주셔야 되니까요.
차가 있네요. 아마 다른 조들이 네, 이동 수단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오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확실히 뽀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춤을 다 같이 모여서 뭉쳐서 뭔가 연대를 하면서 춤을 추게 되면은 뭔가 독특한 안무가 보여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렵지 않은 춤이니까 함께 평화 연대의 춤을 추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참가자 여러분들이 탈 것을 찾을 수 있으셔가지고 이동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장 앞질러 가고 계신 분은 같이 조금만 기다려 주셔가지고 함께 드라이브 하면서 이동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 공룡머리 저 있는 거 계단을 같이 올라가 보죠. 우리 꼭대기에서 예쁜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아마 그 액션 영화나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보통 이런 데 올라와서 많이 하잖아요. 물건을 가져왔겠지 이러면 돈부터 보여주게. 그런 거 많이 하는 그런 장면이고 보통 뭐 비린내 나는 부둣가를 막 이제 그런 건데 여기 와 계시네. 반가워요. 여기가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저쪽에 그 다리도 보이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인더스트리얼 하면서도 또 자연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살아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 우리 너머 있는 산도 하나 보이고요. 자, 조교님, 우리 여기서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사진 찍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V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그 시점을 1인칭에서 1인칭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고요. 컨트롤을 누르고 U 버튼을 누르시면 주변의 복잡한 인터페이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F12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남기고 싶은 풍경 그리고 순간들을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념사진을 조금 찍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낙오되는 동료가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주변 동료들을 잘 챙겨주십시오. 함께 달려가고요. 서로를 챙기면서 마지막 집결지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가면은 이제 네, 저기 이미 다른 팀이 모여 있네요. 네. 저 비행기도 저희와 같이 평화 연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마침 좀 구릉지 여기쯤이 좀 넓어 보이죠? 그럼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인가요?
사실 정확히는 예, 이곳으로 조금 더 가야 되지만 여기는 절벽지라 예, 그럼 이쪽 제가 있는 곳으로 모두 가깝게 모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네. 네, 섹션 2 스쿨 투어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제 주변에 모여주세요. 이분들이 하는 동작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lt 키를 누르신 채로 이제 마우스를 좀 돌리는 동작을 해볼 건데요. 그런데 배틀그라운드 하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춤을 추는 일은 아마 사상 최초겠죠?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일인데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게 단순히 춤이 어떤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뭔가 배틀그라운드 역사에서 한 획을 긋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분위기는 굉장히 산만한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네요. 모두 함께 모여 있어요. 모두 함께해요.